최근에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내용이 지금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법원은 제 인생의 전부다. 잘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그다음에 법원 내부 갈등이 우려돼서 언급을 자제했다. 그다음에 전 대법원과 현 대법원의 갈등이 목적이 아니다. 부적절한 일이 사실이라면 막지 못해서 송구하다. 대법원장 재직 시절 재판에 간섭한 적은 없다.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한 적도 없다. 재판 거래는 안 했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거, 간섭하는 거 꿈도 꾸지 않았다. 재판 거래 담당 재판관에게 심한 모욕이다. 대법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조직에서 어떤 일탈적인 문제를 벌어진 분들이 자기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어떤 조직이 불안해진다. 네. 이런 논리를 피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 워딩만 저도 들었습니다만 네. 그런 워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문서를 열람한 것이고 그러니까 키워드를 검색해서 일부 문서만 410건 중에 3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인 과정은 수사권을 가진 그 기관에서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이제 법조계 내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법원은 법원을 검찰이 직접 수사를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삼권 분립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실질적으로 명분적으로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면 예를 들면 KTX 문제라든지 통진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통진당 사건은 아예 기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법원이 사건을 기획한 거예요, 거의. 어떻게 기획이 됐고 어떻게 실행이 됐고 어떻게 관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사건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과의 그 재판 거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나온 이 메시지 때문에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 혹은 특별재판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올해 최악의 판결 이런 것들을 이제 뽑는 기획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양승태 코트를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판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판결들 외에도 굉장히 이상한 판결들이 많은데 저는 그 문건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이런 맥락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판결을 뽑은 법조계 인사들도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런 식의 판단을 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회의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거를 놓고 보면 왜 이게 그때 이런 판단들이 내려졌는지가 좀 어떤 단서를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때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상고법원 관련해서 법관에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상고법원을 추진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계속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불이익을 받은 법관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최경환이 사라고 했다입니다. 뭘요? 최경환 누구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었죠. 산업자원부. 빚내서 집사라고 이렇게 집산 그렇죠. 사람들 이따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감옥에 계시긴 한데요. 지금 감옥에 있죠? 뭘로 감옥에 갔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특활비로 갔죠. 국정원 특활비로 갔는데 또 딴 게 나왔군요. 이분은 사실 핵심적으로 받았던 혐의는 자원외교 관련된 혐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외교 관련해서 이분의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데요. 산업자원부 내부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하베스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석유공사에서 4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무려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4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8조 5천억 원을 석유공사가 날려먹은 건데요. 이 사업을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직접 사라고 했고 이 내용을 VIP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산업자원부 내부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VIP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BH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걸로 봐서요. 그리고 업무 보고 시 VIP께서 대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근데 이런 의문들 많이 갖고 계세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네. 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자원외교, 예. 그렇게 돈을 많이 날려먹었는가. 얘가 핵심적으로 날려먹었는가. 네. 예. 이건 뭐 날려먹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금액들인데요. 날렸는가. 날렸는가. 방송에 부적합 용어 네, 쓰신 네. 말이에요. 날렸는가. 날렸는가. 예. 그래서 그때 이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대통령이 대형화 필요성을 언급을 했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탐사나 개발 이런 업무의 전문성이 있었는데 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사업을 대형화하고 운영까지 맡아라. 아하. 그걸로 기간 평가를 하겠다. 네. 이런 이제 지시들을 계속 받은 거고 그 지시를 내린 데가 최경환 장관이 있던 지식경제부에서 네. 지시를 내린 거고 요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자부 내부 자료로만 보면 네. 직접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나 그러니까 이 하베스트 인수가 어떻게 되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시장가가 2조 5천억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4조 5천억 원에 사는데 44일이 걸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달여의 검토를 거쳐서 시장가의 사실상 2배를 주고 이걸 산 건데 네. 그 사고 나서 보니 갖고 있던 시설도 이미 쓸 수 없는 시설이었고 그래서 추가로 들어간 돈이 대략 한 4조 원 정도. 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회수한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뭐 지금 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사업이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 사실 이 사건으로 당시에 강용환 사장인가요? 네. 이분이 조사도 받고 강용환 사장이 구속도 됐었나요? 네, 재판을 받았고 재판도 받고 됐습니다. 구속이 네. 됐었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사장 단위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이상득 의원이 이상득 의원이 네. 바로 형님이죠. 네. SD라고 SD.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 최경환 부총리도 아니고 그러면 VIP면 사실상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 내용이 추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책임도 조사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지금 전혀 안 돼 있죠. 네. 최경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실무를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 정도로 네. 보는 편이 맞을 거고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자원외교와 관련된 굉장한 의지를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방문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원외교에 맞춰서 네. 세팅이 됐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가장 먼저 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가요?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거기 우라늄 개발을 했었던 데인데, 뭐, 그럴 정도로, 이게 이 자원외교와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밀접한 연관이 있고, 네.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전세기를 띄우고 예. 기자단 수십 명과 뭐 재벌 총수들을 데리고 네. 자원외교 순방, 그리고 이제 그거를 뒷받침했던 게 당시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용준 차관. 박용준 차관. 네, 이렇게가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예. 이 자원외교 전에 뛰어들었는데 제가 이제 뭐 요 관련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상득 의원이 네. 볼리비아를 네. 2개월, 그러니까 8개월 사이에 6번 와. 가량, 그러니까 남미 지역을 방문을. 네. 근데 남미 지역에 비행기 타고 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그렇게 이제 고령이신 분이 계속 이제 방문을 하면서 사업을 압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네. 있을 수 없는 행보들을 좀 벌였고 당시에 네. 남미 쪽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한 공사 같은 경우엔 네. 실사단을 보냈을 때 이미 자기네가 투자할 프로젝트가 예. 사업성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내부에 보고를 했지만 네. 최경환 장관이 푸시를 압력을 넣어서 네. 그냥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사업도 있을 정도로 당시에 그 공사들이 물론 엄청난 전문학적인 투자 손실을 입고 네. 판단을 했던 책임도 져야겠지만 공사들을 누가 그렇게 네. 그 사지로 내몰았는가에 대한 규명도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이 사자방 있지 않습니까? 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거는 시작도 못하고 네. 손도 못 댔어요. 개인 비리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건 개인 비리는 개인 비리지만 이건 사실상 국가 재정을 축낸 심각한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시죠? 굉장히 덥네요. 오늘. 저는 하나도 안 더운데. 그런가요? 예, 김광 기자가 네. 너무 땀을 열이 흘려가지고 많이 제가 너무 먹었습니다. 네. 죄송한 정도로 땀을 아닙니다. 흘리는데 네. 이 자리에 앉으면 땀이 나나 봐요. 네,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 사자방과 관련해서 하나도 지금 수사도 조사도 시작도 안 하고 있어서 네. 이거 좀 이제 착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내용이 드러났으면 말이죠. 문재인 그럼 대통령이 최경환 그 장관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네. 이거 소환 조사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지금 뭐 감옥에 있으니까 구인하기는 뭐 네, 어렵지 않을 쉽죠. 테니까 예.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여 전쯤에 그 얘기를 하셨죠. 그 해외 네. 은닉 자산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것은 네. 반드시 환수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발언의 진위가 뭐냐 이런 그 설왕설래들이 좀 있었는데 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축도 있었고요. 네. 뭐 한데 어쨌든 지금 결국 관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십조 원이 투자가 됐는데 사실상 다 금액들을 회수를 못했다면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누군가의 인마이 포켓을 했거나 아니면 블랙머니로 조성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일 텐데요. MB의 블랙머니 의혹. 예, 그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체를 아직 예. 못 밝혀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기관들은. 예. 무슨 소리냐. 박근혜 정부 때 수사도 받고 감사원이 감사도 하고 다 했는데 그렇죠. 그때 안 나왔던 거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또 수사하는 거는 정권이 교체돼서 보복하는 거다. 정치 보복이다. 예, 이런 이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검찰이랑 감사원이 한 번 다 들여다 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어쨌든 연결선상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이 가능한 네.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참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냥 뭐 그랬나 보다 하고 넘길 일은 네. 절대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당시에도 최순실 씨가 만들어낸 부정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추적을 해야 된다고 네. 국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냥 넘기기 매우 어렵다. 이것도 검찰 조사를 네. 통해서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무를 하면서 사업을 압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네. 있을 수 없는 행보들을 좀 벌였고 당시에 네. 남미 쪽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한 공사 같은 경우엔 네. 실사단을 보냈을 때 이미 자기네가 투자할 프로젝트가 예. 사업성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 그래서 그걸 내부에 보고를 했지만 네. 최경환 장관이 푸시를 압력을 넣어서 네. 그냥 추진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사업도 있을 정도로 당시에 그 공사들이 물론 엄청난 전문학적인 투자 손실을 입고 네. 판단을 했던 책임도 져야겠지만 공사들을 누가 그렇게 네. 그 사지로 내몰았는가에 대한 규명도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면요, 이 사자방 있지 않습니까? 네. 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거는 시작도 못하고 네. 손도 못 댔어요. 개인 비리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건 개인 비리는 개인 비리지만 이건 사실상 국가 재정을 축낸 심각한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시죠? 굉장히 덥네요. 오늘. 저는 하나도 안 더운데. 그러네. 예, 김광 기자가 네. 너무 땀을 열이 흘려가지고 많은 제가 것 너무 같습니다. 네. 죄송한 정도로 땀을 아닙니다. 흘리는데 네. 이 자리에 앉으면 땀이 나나 봐요. 네, 조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이 사자방과 관련해서 하나도 지금 수사도 조사도 시작도 안 하고 있어서 네. 이거 좀 이제 착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내용이 드러났으면 말이죠. 문재인 그럼 대통령이 최경환 그 장관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네. 이거 소환 조사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지금 뭐 감옥에 있으니까 구인하기는 뭐 네, 어렵지 않을 쉽죠. 테니까. 예.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여 전쯤에 그 얘기를 하셨죠. 그 해외 네. 은닉 자산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것은 네. 반드시 환수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 발언의 진위가 뭐냐 이런 그 설왕설래들이 이거 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축도 있었고요. 네. 뭐 한데 어쨌든 지금 결국 관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십조 원이 투자가 됐는데 사실상 다 금액들을 회수를 못했다면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누군가의 인마이 포켓을 했거나 아니면 블랙머니로 조성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일 텐데요. MB의 블랙 가 됐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 사건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과의 그 재판 거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나온 이 메시지 때문에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 혹은 특별재판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그 작년에 저희 그 올해 최악의 판결 이런 것들을 이제 네네네네. 뽑는 기획을 하는데요. 예. 그때 이제 양승태 코트를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상한 판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명한 판결들 외에도 굉장히 이상한 판결들이 많은데 저는 그 문건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네. 이게 이런 맥락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판결을 뽑은 법조계 인사들도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런 식의 판단을 했는지 이런 네.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네. 회의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거를 놓고 보면 왜 이게 그때 이런 판단들이 내려졌는지가 좀 어떤 단서를 저는 그렇죠. 예. 지금 보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하 그래서 이때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상고법원 관련해서 법관에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상고법원을 추진한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뭐 계속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불이익을 받은 법관은 단 한 명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 때문에 오히려 논란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최경환이 사라고 했다입니다. 뭘요? 최경환 이 누구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었죠. 산업자원부. 네. 빚내서 집 사라고 이렇게 집 산 그렇죠. 사람들 이따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감옥에 계시긴 한데요. 지금 감옥에 있죠? 네네. 뭘로 감옥에 갔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특활비로 갔죠. 국정원 특활비로 갔는데 또 딴 게 나왔군요. 이분은 사실 핵심적으로 받았던 혐의는 자원외교 관련된 혐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외교 관련해서 이분의 이름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데요. 산업자원부 내부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하베스트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석유공사에서 4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무려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4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8조 5천억 원을 석유공사가 날려먹은 건데요. 이 사업을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직접 사라고 했고 이 내용을 VIP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난 산업자원부 내부 문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VIP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BH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걸로 봐서요. 그리고 업무 보고 시 VIP께서 대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근데 이런 의문들 많이 갖고 계세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렇게 돈을 많이 날려먹었는가. 얘가 핵심적으로의 날려먹었는가. 이건 뭐 날려먹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금액들인데요. 날렸는가. 방송에 부적합 용어 쓰시지 말고 날렸는가. 그래서 그때 이 공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통령이 대형화 필요성을 언급을 했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탐사나 개발 이런 업무의 전문성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사업을 대형화하고 운영까지 맡아라. 그걸로 기간 평가를 하겠다. 이런 이제 지시들을 계속 받은 거고 그 지시를 내린 데가 최경환 장관이 있던 지식경제부에서 지시를 내린 거고 요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자부 내부 자료로만 보면 직접 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나 그러니까 이 하베스트 인수가 어떻게 되냐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장가가 2조 5천억 원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4조 5천억 원에 사는데 44일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여의 검토를 거쳐서 시장가의 사실상 2배를 주고 이걸 산 건데 그 사고 나서 보니 갖고 있던 시설도 이미 쓸 수 없는 시설이었고 그래서 추가로 들어간 돈이 대략 한 4조 원 정도.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회수한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섰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인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내용이 지금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법원은 제 인생의 전부다. 잘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그다음에 법원 내부 갈등이 우려돼서 언급을 자제했다. 그다음에 전 대법원과 현 대법원의 갈등이 목적이 아니다. 부적절한 일이 사실이라면 막지 못해서 송구하다. 대법원장 재직 시절 재판에 간섭한 적은 없다.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한 적도 없다. 재판 거래는 안 했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거, 간섭하는 거 꿈도 꾸지 않았다. 재판 거래 담당 재판관에게 심한 모욕이다. 대법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조직에서 어떤 일탈적인 문제를 벌어진 분들이 자기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어떤 조직이 불안해진다. 이런 논리를 피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양승태 대법원 워딩만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워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부 문서를 열람한 것이고 그러니까 키워드를 검색해서 일부 문서만 410건 중에 3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인 과정은 수사권을 가진 그 기관에서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이제 법조계 내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법원은 네. 법원은 네. 검찰이 직접 수사를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삼권 분립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실질적으로 명분적으로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는 거지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KTX 문제라든지 통진당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 통진당 사건은 아예 기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법원이 사건을 기획한 거예요, 거의. 어떻게 기획이 됐고 예. 어떻게 실행이 됐고 어떻게 관련 사업이죠. 그렇군요. 지금 보면 사실 이 사건으로 당시에 강용환 사장인가요? 네. 이분이 조사도 받고 강용환 사장이 구속도 됐었나요? 네, 재판을 받았고 재판도 받고 구속이 됐었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사장 단위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네.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잖아요. 이상득 의원이 이상득 의원이 네. 바로 형님이죠. 네. SD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 최경환 부총리도 아니고 그러면 VIP면 사실상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 내용이 추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 책임도 조사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면 지금 전혀 안 돼 있죠. 네. 최경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실무를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 정도로 네. 보는 편이 맞을 거고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자원외교와 관련된 굉장한 의지를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방문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원외교에 맞춰서 네. 세팅이 됐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고 가장 먼저 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딘가요? 우즈베키스탄이에요. 거기 우라늄 개발을 했었던 데인데, 뭐, 그럴 정도로, 이게 이 자원외교와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밀접한 연관이 있고, 네.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전세기를 띄우고 예. 기자단 수십 명과 뭐 재벌 총수들을 데리고 네. 자원외교 순방, 그리고 이제 그거를 뒷받침했던 게 당시 왕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용준 차관. 박용준 차관. 네, 이렇게가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네. 이 자원외교 전에 뛰어들었는데 제가 이제 뭐 요 관련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상득 의원이 네. 볼리비아를 네. 8개월 사이에 6번 와. 가량, 그러니까 남미 지역을 방문을. 네. 근데 남미 지역에 비행기 타고 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그렇게 이제 고령이신 분이 계속 이제